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오늘은 사과대추나무 이제 순치기 시기가 다가와서 좀 영양제도 좀 뿌려주고 어떻게 순치기 하면 될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순치기를 앞두고 사과대추나무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 이제 영양제를 이제 뿌려줬는데요. 사과대추나무 순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제 순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을 건데, 일반 복조대추나무는 순이 그래도 조금 꽤 많이 올라왔고, 사과대추나무는 이제서야 이제 순이 지금 올라오려고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순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제 금방 이제 순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오늘 순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금 전에 이제 뿌려졌던 거는 제가 이제 해조류로 이제 만들어진 영양제예요. 이렇게 이제 꽃눈이 나올 때, 또 이제 새순이 나올 때, 결실이 될 때 한번 뿌려주면 굉장히 이 발육 상태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영양제고, 이게 이제 바다 냄새가 나거든요. 해조류를 뿌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뿌려줘서 영양 보충을 미리 해준 거고요. 자, 오늘은 아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또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렇게 사과대추나무 순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겨울에 이렇게 했잖아요. 다 해서 아마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두 마디씩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가지들을 남겨놓고 이제 새순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앙상하지만 곧 순이 나오면 이제 정신없이 이제 또 우거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을 어디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순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건드리면 안 돼요. 아직은 이 순치기를 할 시기가 아니고, 어떤 순이 얼마나 어디에서 크게 나오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됩니다. 얼마나 클 때까지 지켜보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10cm 이상, 10cm 이상 정도 순이 커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순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이제 다 순들이 나오게 돼요. 첫째 마디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둘째 마디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순이 더 세력이 좋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한 요 마디에서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를 키울 거거든요. 순 하나만 키울 겁니다. 여러 순을 안 키우고, 작년에 이렇게 이제 가지 하나 키운 것처럼 여기서도 얘를 하나 키웠잖아요. 얘 하나 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 가지만 키울 거라서, 어떤 순이 더 크게 나오느냐, 이 마디에서도 얘도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 모르는데, 얘도 지금 순이 나오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순이 더 크게 나오는지 보고 수세를 보고 그 튼실한 순을 이제 남기고 나머지를 순집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10cm 정도 클 때까지는, 순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그러면 아마도 5월 초중순은 돼야 아마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치기 하고 할 때는 제가 이 사과대추나무는 새순가지를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거의 절대적으로 복조대추나무와 달리 사과대추나무는 새순가지에서 열립니다. 열매가 새순가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새순가지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에서 나오는 이제 새순들이 생겨요. 이제 좀 이따 보면 이런 데서도 막 그냥 어떻게 열매순이죠. 열매순이 막 나옵니다. 이 가지순이 아니고 열매순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다 따줘야 돼요. 다 따줘서 영양분들이 이 새순가지로 이제 새로운 싹이 나오면 그 가지로 이제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쭉 순이 올라갈 거고, 요 맨 밑에 보이는 요런 애들은 이제 맨 처음에 보이는 애들은 열매순인데, 이 가지 새순가지에서 열리는 맨 첫 마디에 열리는 열매순 가지들은 다 따줄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순으로 영양분이 안 가고 나중에 줄기 쪽으로, 이렇게 줄기 쪽으로 집중적으로 영양분들이 가게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런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말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항상 복조대추나무, 일반 복조대추나무하고 사과대추나무하고 순치기를 굉장히 헷갈려 하셔가지고 결국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새로 나오는 이런 새순 가지에서 요 나오는 애들을 다 따버리고 열매순만 남겨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과대추 나무에서. 그러면 사과대추 나무는 망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먹습니다. 대신에 복조대추는요, 좀 이따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복조대추는 어디서든지 다 열매가 열려요. 새순가지에서도 잘 열리고 또 이런 주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에서도 잘 열리기 때문에 복조대추 나무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사과대추 나무는 새순가지가 나오는 이런 싹들을 따버리는 순간 그해 농사는 끝이다, 예, 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새순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이 주말농부TV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제가 이 사과대추 나무를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찍을 테니 그때 같이 참조하시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근데 미리 이거를 더 잘 키워보겠다고 막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사과대추 나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 커 올라올 때부터 집중적으로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순가지가 나오면, 이 새순가지가 나오면 얼마나 키워야 되느냐, 예, 이제 새순가지가 나오면 이제 또 금방금방 크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대추나무도 굉장히 열대성 과일이라서 굉장히 더운 기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가 무지 큽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가지가 지난 겨울에 이제 잘라준 가지인데, 이 가지도 얼마나 키웠었느냐, 여기서 이제 새순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얘를 받아서 키운다고 하면 얼마나 키우냐, 그냥 길이로 보면 한 80cm 내지 90cm라고 보시면 돼요. 예, 1m가 안 되게 이제 키우는 거죠. 그리고 격가지 마디순으로 보면은 보통은 아주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가지 정도 겹순까지가 나오게끔 마디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뭐 넉넉히 7, 80cm 정도 키우고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크게 손을 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나무하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새순가지가 쭉 커 올라가면서 격가지들이 나오고, 격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에서 사과대추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굉장히 새순가지를 잘 키워야 되는 거고, 무조건 새순가지다. 열매순, 이 주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들은 무조건 다 따버린다. 그리고 이 새순가지가 나오면 거기서 첫 마디에서 나오는 열매순도 다 따줘서 계속 새순가지가 커 나갈 수 있게끔 영양분을 집중시켜 줄 거다. 요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아직 순도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았는데 찍어 드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보면 열매도 잘 안 열리고, 이 관리하는 것 떠나서 아예 새순가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결실 시기에 수정이 잘 안 되거나 또 열매가 안 열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 실패하지 말라고 지금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미리 참조하셔서 기다리세요. 이 싹이 한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cm, 최소한 10cm는 크게끔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저하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지금 미리 손대지 마셔라. 잠시 제가 복조대추나무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게 일반 복조대추입니다. 자, 보시는 게 일반 복조대추인데 벌써 얘는 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아까 일반 사과대추나무보다는 싹이 벌써 많이 나와서 마디마디마다 지금 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얘네는 지금 이게 다 새순 가지가 될 애들도 있고 열매순만 나오는 애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렇게 가운데 보면, 나중에 이제 사과대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렇게 가운데 보면 주 줄기가 굵직하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요런 애들은 이제 이 새순 가지가 되려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예, 요런 애들은 키울 수도 있고, 이 나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요 부분을 나중에 따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따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열매순이에요. 예, 이거 저는 이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열매순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다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조대추나무는 조금 덜 어렵습니다. 다 키워도 돼요. 한마디로 새순가지도 키워도 새순가지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이 열매순 그냥 직접적으로 요 마디마디에서 나오는 이런 열매순, 예, 요런 애들 다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잘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조대추는 오히려 이런 열매순들도 다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양의 대추가 수확이 돼요. 특히 이제 복조대추는 겨울에 말려가지고 또 차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이제 요리로 해 먹잖아요. 백숙에도 넣어 먹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또 복조대추 키우시는 분들이 이 열매순을 다 따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만큼 수확량이 적어지는 거죠. 열매, 이 새순 가지에서도 열립니다. 똑같이 사과대추 나무처럼 이 새순 가지도 키울 수 있는데, 얘네도 한없이 키우는 건 아니고, 얘네도 어느 정도, 얘네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지치기를 한 게 보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가면서 적정한 크기에서 나중에 순을 집어줘야지, 계속 키우면 나무만 하늘로 뻗어가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순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복조대추는 열매순이 됐든 이 새순 가지가 될 새순이 됐든 다 키워도 된다, 다 키운다. 그러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쉽다. 하지만 사과대추 나무는 거꾸로 이렇게 사과대추 나무로 가면 열매순만 나오는 애들은 다 따줘야 돼요. 다 따주고 새순 가지가 될 애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자, 이 차이점을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또 새로 지금 이제 묘목 심으시고 사과대추 나무 한두 그루 심어 놓고 이제 키우느라고 또 이제 굉장히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하우스에서 키우는 또 이 과수원에서 키우는 그런 사과대추 나무 키우는 거하고는 또 달리 저는 또 많이 좀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앞으로도 좀 실패 없이 복조대추가 됐든 사과대추 나무가 됐든 잘 키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좋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